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입냄새 이야기입니다. 아, 벌써 화면 끄고 싶으신가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니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나이 되기 전까지는 입냄새가 뭐 그리 대수냐, 양치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60대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남들이 알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입 냄새 난다고 누가 대놓고 말해주나요? 근데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이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 큰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딱 그 또래 애들이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뽀뽀도 하고 안기고 그러잖아요. 그날도 손주가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뽀뽀 이러면서 뛰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손주를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순간 손주 녀석이 확 고개를 돌리면서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나.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세요? 어린애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손주는 그냥 웃으면서 할아버지 양치했어? 이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 보면서 입 벌리고 후 하고 입김을 손바닥에 대봤어요. 아니, 정말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양치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아도 내 입에서 냄새 나면 어쩌지? 이 생각만 들고 교회 가서도 마트 가서도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말을 할 때마다 지금 내 입에서 냄새 나나? 이런 생각에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심지어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내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 같으면 아, 내 입냄새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동창회에 갔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자꾸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리를 아예 옮기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60년을 살았나?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계산하는데 점원분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제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그분이 코를 살짝 찡긋하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봤을 때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버스를 타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람들이 제 옆에 서면 혹시 냄새 맡을까봐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심지어 마스크를 벗는 게 무서워서 코로나 끝났는데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치과도 가보고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입냄새로 힘들어하시는 걸 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알아낸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입냄새가 나는 거지? 이거였어요. 젊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나이 들면서 이렇게 됐을까요?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나이 들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침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침은 입안의 청소부예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랑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확 줄어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도 칼칼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침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침이 없으면 세균들이 밤새 입안에서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 입냄새가 심한 거고요. 저도 요즘은 잘 때 입이 너무 마르면 옆에 물 한 컵 두고 자요. 밤중에 깨서 한 모금씩 마시면 아침에 좀 낫더라고요. 두 번째, 임플란트나 틀니 때문. 저도 임플란트 2개 하고 부분 틀니를 쓰고 있거든요. 치과 선생님 말씀이 이런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쉽다는 거예요. 일반 칫솔로는 다 끼지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낀 게 썩으면서 냄새를 내는 거래요. 실제로 제가 치실로 임플란트 사이를 닦아봤더니 냄새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세 번째, 잇몸병. 60대 되면 잇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양치할 때 가끔 피가 나고 잇몸이 붓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치주염이라는 건데 이 잇몸 염증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썩은 계란 냄새 같은 거요. 치과에서 검사 받았더니 제 잇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대요. 그 염증이 냄새의 주범이었던 거죠. 네 번째, 혓바닥의 설태. 여러분 혀 좀 내밀어 보세요. 거울 보고요. 혀가 하얗게 되어 있지 않나요? 누렇게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설태라는 건데 입 냄새의 80%가 바로 이 혓바닥에서 나온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빨만 닦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혀도 닦아야 한다는 걸요. 처음 혀를 긁어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더러운 게 입안에 있었다니. 다섯 번째,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장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대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게 있으면 속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요. 저도 소화가 안 될 때는 입에서 신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그러니까 오줌 냄새 같은 게 날 수도 있대요. 이건 정말 병원 가봐야 하는 경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입에서 과일 썩는 냄새가 날 수 있대요. 여섯 번째, 약 때문. 우리 나이 되면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안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약들이 침 분비를 줄인대요. 그래서 약 먹으면 입이 더 바짝바짝 마르고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죠.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도 다 입마름을 유발한대요. 자, 정리하면 나이 들면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는 1. 침이 줄어들고 2. 임플란트 틀니 관리가 어렵고 3. 잇몸병이 생기고 4. 혓바닥 관리를 안 하고 5. 위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6. 먹는 약 때문이거나 이 중에 하나 이상이 원인인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1, 2, 3, 4번이 다 해당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것저것 해본 것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1단계 양치질 방법부터 바꿨습니다. 여러분 양치를 몇 분 하세요? 저는 예전엔 1분도 안 했어요. 쓱싹쓱싹 대충 닦고 끝. 근데 치과에서 최소 3분은 닦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칫솔질 방법도 중요해요. 이빨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과 이빨 경계선을 45도 각도로 꼼꼼히 닦아야 해요. 안쪽도 닦고 씹는 면도 닦고 앞니 뒷면도 닦고.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손이 가요. 저는 지금 전동 칫솔 써요. 손 떨리는 것도 있고 전동이 더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타이머가 있어서 2분이 되면 알려줘요. 그럼 30초 더 닦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거예요. 자는 동안 침이 안 나오니까 자기 전에 입안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자야 해요. 저는 자기 전 양치를 하루 중 가장 정성껏 해요. 2단계 혀 닦기의 중요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 인생을 바꾼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약국에서 혀 클리너라는 걸 샀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2-3,000원 정도예요. 매일 아침 양치 후에 혀 클리너로 혀를 쓱쓱 긁어내요. 혀를 쭉 내밀고요.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천천히 긁어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해봤을 때 얼마나 더러운 게 나오던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나면 입안이 정말 깨끗해져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주의할 점. 너무 세게 긁으면 혀가 다쳐요. 살살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뒤쪽까지 하면 구역질이 날 수 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뒤쪽까지 하시면 돼요. 처음 며칠은 좀 이상하고 귀찮았는데 일주일만 하니까 안 하면 찝찝해지더라고요. 3단계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 임플란트 사이사이, 이빨 사이사이에 낀 걸 일반 칫솔로는 못 닦아요. 저는 치실이랑 치간 칫솔 둘 다 써요.
치실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해요.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웠어요. 손가락에 감는 것도 그렇고 이빨 사이에 넣는 것도 그렇고. 근데 유튜브 보고 몇 번 연습하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치간 칫솔은 작은 솔이 달린 거예요. 이빨 사이에 쏙쏙 넣어서 닦는 거죠. 처음 써봤을 때 음식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입냄새 원인이었구나. 휴대용으로 작은 거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서 슥슥 닦아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안 하면 찝찝해요. 4단계 가글 구강청 결제 활용. 양치 후에 가글을 해요. 약국 가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민트향 나는 것들요. 근데 주의할 점이 너무 자주 쓰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번에서 2번만 써요. 아침 양치 후, 자기 전 양치 후. 알코올 있는 거는 좀 쏘고 자극적이에요. 처음엔 눈물 날 뻔했어요. 입안 약하신 분들은 무알코올 제품 쓰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은 무알코올 거 써요. 5단계 휴대용 도구 챙기기. 밖에 나갔을 때 갑자기 입냄새 걱정되잖아요. 저는 가방에 작은 파우치를 하나 넣고 다녀요. 그 안에 치간 칫솔, 작은 칫솔, 치실, 휴대용 가글, 일회용, 민트 캔디 이렇게 넣어 다녀요. 밥 먹고 나서 화장실 가서 치간 칫솔로 쓱쓱 닦고 일회용 가글로 헹구면 입안이 개운해져요. 사람 만나기 전에 민트 캔디 하나 먹으면 좀 더 안심이 되고요. 6단계 물 많이 마시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 다들 안 지키시더라고요. 침이 마르지 않게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해요. 저는 요즘 텀블러 들고 다녀요. 30분마다 한 모금씩 물을 마시려고 노력해요. 특히 말 많이 하고 나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때 물 한 모금 머금고 있으면 침이 다시 나와요. 커피나 녹차보다는 그냥 맹물이 제일 좋대요. 저는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 마시려고 해요. 7단계 정기적인 치과 검진. 3개월에 한 번씩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아요. 치석 쌓이면 냄새나고 잇몸병 생기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나 틀니 상태도 정기적으로 체크 받아야 해요. 제 경우엔 임플란트 나사가 조금 헐거워져 있었대요. 그 틈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났던 거죠. 치과 선생님이 조여주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스케일링 받고 나면 입안이 정말 깨끗해요. 마치 새 이를 단 것 같아요. 건강보험으로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8단계 식습관 바꾸기. 마늘, 양파 같은 거 저녁에 먹으면 다음날까지 냄새가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 안 먹으려고 해요. 특히 사람 만날 약속 있을 때는 전날부터 마늘, 양파를 피해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요. 사과, 샐러리, 당근 같은 거 씹으면 침도 많이 나고 입안도 깨끗해진대요. 사과는 천연 칫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도 줄였어요. 커피 마시면 입냄새 심해지거든요. 하루 한두 잔만 마시고 마신 다음에는 꼭 물로 입 헹구기를 해요. 대신 녹차를 마셔요. 녹차가 입냄새 없애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9단계 구강 유산균 먹기. 요즘 구강 유산균이라는 게 있어요. 입안에 나쁜 균을 줄이고 좋은 균을 늘려준다고 해서 저도 먹어보고 있어요. 약국에서 물어보면 추천해 줄 거예요. 하루에 한두 알씩 침으로 녹여 먹는 거예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입안이 덜 텁텁해요. 3개월 정도 먹어봤는데 입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10단계 병원 검진 받기. 이 모든 걸 해도 입 냄새가 계속되면 위장내과나 내과에 가보세요.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위내시경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있더라고요. 약 먹고 관리하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당뇨나 간 문제도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종합검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입냄새가 단순히 입안 문제가 아니라 몸속 다른 곳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저는 입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다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저도 처음엔 혀 닦기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치실,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기.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니까 6개월 정도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 오늘 제가 제 창피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입냄새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 손주한테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나 이 말 들었을 때의 그 충격.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입냄새를 해결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자신감 있게 손주를 안을 수 있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손주가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할아버지 입에서 민트향 나 이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1년 동안 공들인 게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 꺼려지고 말하기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지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다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먼저 혀 닦는 것부터 치실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친구들 만날 때도, 교회 갈 때도, 마트 갈 때도 이제는 당당해요. 마스크도 이제 안 써요. 얼굴 다 보이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냄새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당당하게 웃고 자신 있게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60대, 70대 보내요. 제가 드린 조언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입냄새 고민이나 좋은 방법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 듭시다. 건강하세요, 여러분.